3, 4차 방정식을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3, 4차 방정식을 배우면서 가장 기본적인 풀이는 인수 정리를 이용한 풀이였지, 그치? 인수 정리. 얼마 집어넣으면 0되나 찾아가지고 조립제법 해주고 이렇게 해서 2차식까지 만든 다음에 인수분해를 마무리하거나 아니면 근해 공식 써가지고 푸는 거, 이게 제일 일반적인 풀이였고, 그 다음에 그 일반적인 풀이랑 약간 다른 풀이가 이제 치환해서 푸는 풀이가 있었죠, 그죠? 치환해서 푸는 풀이, 같은 부분이 보이거나 아니면 괄호 4개가 나오거나, 그치? 그러면 짝지어가지고 치환하고 이런 식으로 풀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보기차 방정식이 있었죠. 보기차 방정식. 그리고 또 보기차 방정식에는 예리나 쉬운 게 있었고 어려운 게 있었지. 일단 보기차 방정식이면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하는 건 기본이고, 그래서 치환을 했는데 인수분해가 바로 되면 쉬운 보기차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려운 보기차인데, 어려운 보기차 방정식은 어떻게 풀었다? 그치. x의 개수를 바꿔서 완전제곱식을 만드는 게 포인트였죠. 완전제곱식을 만든다. 그쵸?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61쪽에 있는 문제 풀어볼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푸느냐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고, 오늘은 이제 그런 문제들을 활용해가지고, 자, 요런 유형들. 첫 번째는 근이 하나 주어졌을 때입니다. 자, 한 근이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럼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는 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죠? 그쵸? 대입하면은 식이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플러스 3a는 0이다. 그러면 a가 2 이렇게 되겠죠? a가 2. 그럼 a가 2라는 것을 대입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6은 0 이렇게 되고요. 이미 우리는 한근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아니까 그걸로 조립제법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해서 1 마이너스 2 3 6 그러면 1 내려오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3 6 마이너스 6 0. 자, 이렇게 되니까 x 플러스 1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준혁아, 문제에서 말하는 나머지 두 근, 그건 여기서 나오는 두 근을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을 구하시오 이런 거니까 답이 뭘까요? 6이 되겠죠, 그쵸? 그냥 근과 계수의 관계 쓴다고 생각하면 되지.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곱해서 알파 베타는 6 어서와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알파 베타가 지금 문제에서 말한 나머지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잡은 거죠. 알파 곱하기 베타는 6이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도 4차 방정식의 두 근이 1하고 마이너스 1일 때 나머지 두 근의 합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정석적인 방법은 1 대입하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대입해가지고 식을 2개 뽑으면 되잖아. 그치? 2개 뽑아가지고 연립해서 A, B 찾아. 그런 다음에 A, B 집어넣고 조립제법 2번 해. 그럼 2차식이 남을 거 아니야. 그치? 그 마지막 남은 2차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 방식으로 먼저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근각계수의 관계로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2번 문제는 이 주어진 식에다가 1부터 대입하겠습니다. x에다가 1 대입했어요. 그러면 1 마이너스 2 플러스 1 플러스 a 플러스 b는 0이고요.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1도 대입할게요. 그러면은 1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0 이렇게 되나? 아, 여기가 플러스구나. 이렇게 되겠다. 그죠? 마이너스 1 대입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요 두 개씩을 정리를 하면은 a 플러스 b가 0입니다 라는 식 하나 하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4입니다. 이렇게 식이 두 개 나와. 그죠? 그럼 둘이 더하면은 세보나 b는 마이너스 2, a는
2, 그치? 자, 이렇게 A, B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4차 방정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이미 우리는 요거의 두 근을 알잖아. 1하고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아니까 그냥 바로 조립제법 2번 때리면 되죠. 그쵸? 그래서 조립제법을 2번 해주면 1 마이 1 2 마이 얘를 1로 먼저 조립제법 1 마 1 마 1 0 0 2 2 0 자, 1로 한번 조립제법 했고요. 또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그러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2 0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4차 방정식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두 개 뽑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나머지 두 근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 나머지 두 근이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말하는 거잖아. 이 두 근의 합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 두 근의 합은 얘다면 얼마일까? 2가 되겠죠, 그쵸? 이렇게.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푸는 게 이제 정석적인 풀인데 우리는 어차피 바로 다음 단원에서 뭘 배울 거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배울 겁니다. 준혁아, 우리 원래 근과 계수 관계 알잖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근과 계수 관계는 몇 차 방정식 거예요? 2차 방정식 거잖아. 3차 방정식도 근과 계수의 관계가 있어요, 당연히. 그걸 이제 배울 거니까. 자, 이걸 만약에 내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가지고 푼다면, 자, 일단 근과 계수의 관계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어떤 3차 방정식이 있어.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 자, 이런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러한 세 근을 갖는다는 것은 요 3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했을 때 a 앞에 묶어주고요. x-알파, x-베타, x-감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 이식하고 똑같은 모양이어야 된다는 거고요. 우리가 요 괄호 3개를 전개를 한번 시켜보면 요렇게 전개할 수 있죠. x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x 그리고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요렇게 전개할 수 있잖아. 그러면 봐봐, 여기 지금 빨간 밑줄 그은 거랑 요 식이랑 요 부분과 요 부분이 같은 식인 거잖아. 그죠? 그러면 얘네 둘을 같다라고 놓고요. 요렇게 두 개를 같다라고 놓고요. 양변을 a로 나눠 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지 않을까? x 세제곱 플러스 a분의 b x제곱 a분의 b x제곱 플러스 a분의 c x 플러스 a분의 d는 하고, 자, 요쪽 식에서는 이제 a가 사라진 모양이 그대로 쭉 오면 되잖아. 그지? 그럼 a가 사라진 모양, 요 모양을 그대로 갖다 쓰면, 요렇게 쓰면은 여기에 요렇게 붙일 수 있겠죠. 이 두 식이 완전히 같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우리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마이너스 붙였을 때 a분의 b랑 같은 거잖아. 그쵸?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 간단히 합이라고 할게요. 세근의 합. 요거는 2차 방정식에서 나온 근과 계수의 관계랑 똑같죠? 거기서도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였지. 3차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 나오죠. 둘씩 곱해서 더한 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자, 요게 요 부분 a분의 c하고 같아야 되는 거니까 요렇게 쓸 수 있겠고, 요거를 간단하게는 둘 곱
합 이렇게 부를게요. 둘씩 곱한 합 요게 a분의 c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파, 베타, 감마 셋이 다 곱한 거. 요 부분이 요거랑 같은 건데 여기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다. 요게 곱. 자, 요렇게 세 가지가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알고 있으면 좀 전 문제들을 쉽게 풀 수 있어요. 건우야, 아까 우리가 요 1번 문제 풀 때 A까지는 금방 나왔잖아. 이거 대입해가지고. 그지? A가 아까 얼마 나왔었냐면 얼마나 2 나왔었거든요. 그지? 그래서 A가 2 나와가지고 요 3차 방정식을 우리가 요렇게 썼단 말이야.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6은 0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치? 그럼 내가 이 3차 방정식에서 한 근이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 두 근을 알파, 베타 이렇게 놓는다면 이 마이너스 1과 알파, 베타 이 세 개를 가지고 근과 계수의 관계 방금 내가 얘기한 요거를 사용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럼 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하면 자 보세요. 근과 계수의 관계 중에 세 번째 거 있잖아. 곱 있잖아. 곱. 이게 세근이 마이너스 1과 알파 베타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알파 곱하기 베타 이게 세근의 곱이죠. 그리고 그 공식이 뭐였냐면 마이너스 a분의 d였어. 그럼 여기다 적용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a분의 d가 마이너스 6이지.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럼 뭐야 그냥 알파 곱하기 베타는 6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하면 조금 더 우리가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요. 그럼 그것도 궁금하잖아. 그 바로 밑에 있는 문제 보면 이건 4차 방정식이잖아. 그지? 예린아 4차 방정식도 근과 계수의 관계가 있을까? 있을까 없을까? 그지? 방금 전에 우리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렇게 뽑아냈잖아. 그럼 4차 방정식도 사실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뽑아낼 수 있겠죠. 문자만 하나 늘리면 되는 거 아니야. 요거는 A, B, C, D, E가 될 거고 요거는 알파, 베타, 감마 그 다음 거 알아요? 알파, 베타, 감마 다음 거 뭔지 알아요? 알파, 베타, 감마가 그리스어로 A, B, C잖아. 델타. 델타는 어떻게 쓰죠? 여러분 이거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쓰는 것도 사실 감마까지는 되게 많이 쓰거든요. 알파, 베타는 이제 지금도 많이 쓰지만 자 감마를 쓸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얼 있잖아요. 소문자 얼을 이렇게 뒤집어 쓰는 느낌으로 쓰시면 좋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쪽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뒤집어 쓴다. 뭐 쓰는 순서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단 다른 문자랑 구분이 되면서 책에 계속 알파, 베타, 감마로 나오니까 내가 쓸 때도 감마로 쓰는 게 편하거든. 그러니까 감마를 익숙하게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자를 좌우를 뒤집어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델타는 어떻게 쓰냐면 델타는 여기 중간쯤에서 시작해가지고 동그라미를 하나 이렇게 만들고 요렇게 중간쯤에서 시작해서 동그라미를 이렇게 하나 만들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델타거든요. 그래서 4차 방정식이면 네 근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네 개로 표현을 해요. 얘가 감마, 얘가 델타 이렇게 자 아무튼 4차 방정식도 요거랑 같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표시해보면 이렇게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4차 방정식이에요. 4차 방정식에서는 4차 방정식 자, 4차 방정식에서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첫 번째 그냥 합이죠. 합 4개를 그냥 다 더한 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델타 이렇게 4개를 다 더한 것은 똑같아. 마이너스 a분의 b. 그리고 이제 문자가 4개가 됐기 때문에 자 이제 둘씩 곱한 합 요걸 쓸 건데 이 둘씩 곱한 합이 몇 개를 더하게 될까요? 해가 4개잖아. 그치? 여기서 둘씩 뽑아서 곱하면 몇 종류가 나올까요? 아까 문자가 3개일 때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렇게 했잖아. 그치?
그럼 문자가 4개가 됐어. 그럼 이거를 둘씩 곱하면 어떻게 될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그 다음에 감마 델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알파, 요거 먼저 쓰는 게 낫겠다. 델타 알파 플러스 알파, 그 다음에 감마, 그리고 베타 델타. 6개가 더해져. 둘씩 뽑아서 하면 요렇게 둘, 요렇게 둘, 요렇게 둘, 그 다음에 요렇게 둘 하고, 요렇게 둘 하고, 요렇게 둘 하고, 그쵸? 이래야지 빠짐없이 2개씩 다 곱해서 더한 거거든요. 자, 둘씩 곱한 합은 얼마 나오냐? A분의 C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가 4개니까 셋씩 곱한 합도 생기죠. 그죠? 셋씩 곱한 합. 셋씩 곱한 합. 자, 셋씩 곱한 합은 오히려 찾기가 더 쉬워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문자가 4개니까 이 중에 셋씩 곱한다 그러면 하나씩 빼면 돼. 그치? 처음에는 델타를 빼. 델타를 빼면 알파, 베타, 감마. 플러스 이번엔 감마를 빼. 그러면 알파, 베타, 델타. 플러스 이번엔 베타를 빼. 알파, 감마, 델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파를 빼. 베타, 감마, 델타. 그럼 요거는 뭐냐? 마이너스 A분의 D. 그리고 마지막으로 곱이 있겠죠. 그쵸? 4개를 다 곱한 거.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4개를 다 곱한 거. 자, 요거 뭐가 되느냐? 플러스 A분의 E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 중간에 2개는 쓸 일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 맨 위에 거 있죠. 맨 위에 거. 요 합하고 맨 끝에 거. 곱 있지. 그죠? 요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4차 방정식에다가 쓸 일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4차 방정식까지 근각계수의 관계를 보고 나면 이 규칙이 명확하게 보여요. 그죠? 이 바뀌는 규칙이 정확하게 보이죠. 그죠? 분모는 무조건 A고 분자는 B, C, D, E 나가는데 부호가 마플 바뀌는 게 보이잖아. 그쵸? 네, 그래서 몇 차 방정식이든 간에 이런 규칙을 따라서 근각계수의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4차 방정식의 경우도 최소한 요거하고 요거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4차 방정식의 근각계수를 알고 있으면 그러면 예린아 요 페이지에 필수예제 아까 2번 있잖아. 4번에 2번. 그죠? 4번에 2번을 조금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 4번에 2번에서는 4개의 근의 합을 이용하면 쉽게 풀 수 있겠죠. 지금 그거 4차 방정식이니까 4근의 합도 요걸 따를 거 아니야. 그치?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규칙을 따를 거 아니야. 그러므로 자, 필수예제 4번에 2번은요. 자, 지금 두 근이 1하고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그 나머지 두 근을 내가 알파하고 베타 이렇게 잡으면 4개의 근을 전부 지금 잡은 거잖아. 그럼 얘네 넷을 다 더한 거. 1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이게 4근의 합이잖아. 이 4근의 합이 방금 정리해준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뭐였어요? 마이너스 A분의 B였으니까 여기다 적용하면 2가 되는 거야. 그럼 그냥 는 2예요. 이렇게. 그럼 어차피 1이랑 마이너스 지워지는 거니까 답이 그냥 바로 나온다고 이렇게. 그치? 이런 식으로 근각계수의 관계를 써먹을 수 있으니까 3차는 3가지 다 알고 있어야 되고 4차는 합과 곱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뒤쪽에 뒤쪽에 나와 있는 문제 중에서 지금 얘기한 그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65쪽으로 갈게요. 165쪽에 344번 165쪽에 344번. 물론 이 문제는 정석으로 보자면 자, 이 문제 344번 요거는 보기차 방정식 문제가 맞아요. 그죠? 보기차 방정식이니까 우리가 배운 보기차 방정식의 풀이대로 풀 수 있어요. 그지? 근데 이 문제를 있잖아.
어차피 4차 방정식에서 요거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잖아. 그럼 우리가 이 분수를 통분을 시킨다면 이 분모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될 거고 분자가 셋씩 곱한 합이 나오지 않을까? 그건 이해되나요? 요거를 우리가 통분을 시킨다면 분자 이제 요거가 이제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될 거고, 그렇지? 요거는 뭐 알파, 감마, 델타 이렇게 될 거고, 그런 식으로 분자가 셋씩 곱한 합이 쫙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161쪽에서 4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면, 자 여기서 방금 그 연수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것은 이 끝에 있는 이 곱하고 그리고 셋 곱합 요게 필요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두 개의 공식만 알고 있으면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좀 전에 그 문제가 4차 방정식 요거였거든요. x 4제곱 마이너스 15x제곱 플러스 25는 0 이렇게 생긴 보기차 방정식이었거든. 그러면 이 보기차 방정식에서 셋씩 곱한 합을 구하면 얼마 나오겠니? 시윤이 보이나요? 요 보기차 방정식에다가 요걸 적용시킨다면 결과가 뭐가 나올까? 자, 근데 여기가 D잖아요. 요 D가 얘일까? 봐봐. A가 4차항의 개수죠. 그럼 B가 3차항, C가 2차항, D가 1차항, E가 있잖아. E가 상수항이지, 그치? 그럼 지금 요거를 적용시키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지, 그치? 맞죠? 이거 1차항 없잖아. 1차항 없으니까 0 된단 말이야. 아니 그러면 찾으라고 한 게 이거분의 이건데 분자가 0이에요. 그럼 답은 얼마야 그냥? 0이라고, 그치? 0. 맞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165쪽에 요런 문제 요렇게 생각했는데 셋씩 곱한 합 이게 공식이 마이너스 a분의 d였단 말이야. 근데 이 마이너스 a분의 d를 요 방정식에 적용했더니 0이다 0이야, 그치? 그럼 답도 그냥 0이다, 그쵸? 그러면 보기차 방정식 푸는 그 과정 하나를 우리가 건너뛸 수 있다, 그치? 요런 식으로 근각계수의 관계를 써먹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공짜로 처리한 거예요. 지금 344번 답 0이다 라고 처리한 거고요. 다시 161쪽으로 돌아가서 그 페이지 밑에 한 문제 풀고 넘어갈게요. 자, 161쪽에 335번 요거 한번 풀어보시는데 요거는 정석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정석으로 A 찾고 B 찾고 하고 방금 원래 알려준 풀이대로 한번 나머지 두 분의 곱까지 구해봅시다. 해보세요. 네, 다들 잘 풀었네요. 대입해가지고 A랑 B 먼저 찾으면 A가 마 3 나오고 B가 마이너스 6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집어넣고 조립제법을 쫙쫙쫙 하니까 세 번 했어, 조립제법. 그러니까 X 플러스 1이랑 X 마이너스 2가 당연히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 2차식이 뭐 나와 이제? 그렇지, 요렇게 됐죠, 그죠? 그 문제에서 말하는 이 나머지 두근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나오는 두근의 곱을 말하는 거니까 답은 3이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A, B 찾은 다음에 근과계수의 관계를 써도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면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되게 많이 마주치게 될 상황인데 3차나 4차 방정식을 만났는데 이 방정식의 근에 대한 어떤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뭐 중근을 갖는다거나 뭐 어떤 근들의 뭐 합이 얼마라거나 곱이 얼마라거나. 근데 문자가 하나 포함되어 있어. 그러면 이 3차 방정식 자체를 가지고는 우리가 뭘 할 수 없거든. 4차 방정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이 P라는 문자나 혹은 다른 문자가 포함되어 있어도 일단 내가 인수정리를 한번 활용해가지고 근 하나는 뽑아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거 가지고 이제 판단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여기서 X자리에 얼마 넣어야 0 될까 이거 생각해야 돼. 인수정리 써야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문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오히려 쉬워요, 찾기가.
왜냐면 여기 x자리에다 얼마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전체가 0이 되려면은 p가 결국 사라져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p가 없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에 포인트를 두고 숫자를 찾으면 쉬워.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다른 거 보지 말고 이 x가 여기 2p에다가 한번 이렇게 곱해질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뒤에 2p가 그대로 하나 더 있잖아. 그럼 x에다 얼마 넣으면 p가 사라져요? 마이너스 1 넣으면 사라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거의 다 이 식은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넣어보면 나머지 부분도 사라지는 거거든, 결국. 그쵸? 그래서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문자가 사라지게 만드는 x값을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우리가 인수정리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인수정리 해볼게요. 지금 마이너스 1 넣어가지고 0 된다는 거 알았으니까 1 그리고 2차항 비어있고 2p-1 2p 자 이렇게 해서 인수정리하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2p 마이너스 2p 0 이렇게 되잖아, 그치? 아 제대로 했구나. 그럼 x 플러스 1하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p는 0 이렇게 됐는데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판단하는 거야. 자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근데 이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라고 말했어요. 준혁아 3차 방정식에서 중근이라는 건 뭐예요? 보통 3차 방정식 문제 근이 3개가 나오는데 셋 중에 하나가 0이요? 중근의 개념이 뭐예요? 3차 방정식에서 중근을 갖는다라는 게. 그지? 그러니까 이 셋 중에 뭐 얘네들이 똑같거나 그죠? 아니면 뭐 얘네들이 똑같거나 얘네들이 똑같거나 셋 중에 어떤 두 개가 같은 값이란 얘기죠? 맞죠? 중근이라는 건 중복된 근을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었다면 근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중복돼 버리면 근이 하나가 돼 버리는 거지만 3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근이 세 개니까 여기서 중근이라고 하면 세 숫자 중에 두 개가 지금 겹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미 내가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은 하나 알고 있잖아. 그죠? 그럼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요 뒤에 있는 방정식에서 근이 두 개가 더 나올 텐데 여기서 중근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알파와 베타가 같은 수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요 2차 방정식 자체가 중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리나 여기서 나온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이 여기서 다시 한 번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요 뒤에 있는 요 부분을 fx는 0이다 라고 따로 이름을 잠깐 붙여보면 결국 이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져요 라는 건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fx는 0이라는 방정식 자체가 얘가 이 자체로 중근을 갖는 경우. 두 번째는 f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1을 해로 갖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준환이 이해돼요? 안 된 것 같은데? 자, 준환아, fx는 0이라는 요 부분이 이 자체로 중근을 가져요. 그러면 뭘로 풀어야 돼?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져요. 그럼 뭐가 제일 편해? 아, 여기 대답이 안 나온다고? 2차 방정식이잖아, 지금. 요 부분만 봐, 요 부분만. 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뭘로 풀 거야? 어? 판별식으로 풀어야지. 판별식이 0이다가 바로 튀어나와야지. 그럼 요놈의 판별식이 뭔데요? 응? 2분의요? 1는 0 돼야 되지, 그치? 중근 가져야 되니까. 그럼 p값이 얼마야? 8분의 1이지. 봐봐, 준하나. p자리에 8분의 1이 들어간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 초록색 부분이 뭐가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1은 0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은 0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이 초록색 부분이 2분의 1이라는 중근을 갖는 거지. 그러면 이 3차 방정식은
마이너스 1이라는 근 하나 나와 있었고 그리고 2분의 1이라는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맞죠? 이게 중근을 갖게 되는 첫 번째 케이스인 거고 두 번째로는 이 초록색 부분이 중근을 갖는 건 아니고 여기서 나온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얘가 다시 한번 갖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얘가 가져야 되는 거니까 이 초록색 박스에다가 마이너스 1을 어떻게 하면 될까?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여기다가 한번 대입을 해줘서 P값을 또 하나 찾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 플러스 1 플러스 2P는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P값은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그죠? 봐봐 그럼 P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이 초록 박스가 뭐가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지. 그럼 1, 2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1 또는 2 이런 근을 갖겠지. 그죠? 그럼 이 3차 방정식의 근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 마이너스 1 나왔고 여기서 또 나왔잖아 마이너스 1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중근이 되는 거고 그거 외에 2라는 근을 하나 더 갖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돼도 중근을 갖는 거고 이렇게 돼도 중근을 갖는 거니까 중근을 갖는 상황을 우리가 두 가지 케이스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그 각각의 P값을 구하면 8분의 1과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거의 합을 구하세요 그런 거지. 그치? 그죠? 그래서 3차나 4차 방정식에서 문제에서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일단 근 뽑아내세요. 조립제법 해가지고 근 뽑아내고 뽑아낼 수 있는 만큼 다 뽑아내고 나서 그리고 남아있는 걸 가지고 생각하는 거야.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 그치? 자 그러면 이 페이지에서도 문제 하나 풀고 갈게요. 제일 밑에 있는 338번 풀어봅시다. 어렵지 않아요. 방금 설명한 것만 이해했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338번 답 한번 찾아봅시다. 네, 338번 잘 풀었네요. 일단 여기서도 3차 방정식 상태에서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제일 먼저 인수정리를 한번 활용해라. 그래서 이번에는 A가 없어지게 하려면 어떤 값을 대입해야 될까 이걸 해보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X자리에 2를 집어넣으면 A가 사라지겠네. 그래서 2로 조립제법을 하는 거죠. 2로 조립제법을 한번 하면 X-2 나오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는 0 이렇게 왔는데 그럼 X는 2라는 근이 하나 나온 거고요. 여기서 이제 근이 아마 두 개가 더 나올 텐데 이 세 개의 근이 모두 실수이기만 하면 돼. 실수. 그럼 2는 이미 실수니까 이 알파와 베타가 실근이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다른 거 쓸 필요 없이 자, 요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그냥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걸로 그냥 끝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방정식에 대해서 판별식 1-4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것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죠. 그런 문제예요. 자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서 3차 방정식의 활용. 자 필수예제 6번 보시면 어떤 정육면체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4cm씩 늘리고 높이를 2cm 줄였더니 그럼 이제 정육면체 처음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를 우리가 x로 잡을 거잖아. 이렇게 x로 잡았는데 여기서 이제 가로와 세로는 4cm씩 늘렸다 그랬으니까 준하나 뭘로 바뀐 거야? 원래는 한 모서리가 x였는데 가로 세로는 4cm씩 늘렸어. 그럼 뭐가 된 거야? 그치? 가로 세로 둘 다 x 플러스 4가 된 거고요. 높이는 뭐가 된 거야?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된 거지. 그치? 자 그러면 그때의 부피 그 직육면체의 부피는 식으로 뭐라고 써야 돼요? x 플러스 4의 제곱 그치? 이거지 그치? 그렇게 했더니 는 얼마가 됐어요? 128이 됐어요. 요게 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전개시켰다가 인수분해 해가지고 다시 한번 풀어주면 되겠죠? 전개 한번 시킬게요.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6 하고 x 마이너스 2하고 곱하는 거죠. 자, 그럼 맨 앞에 x 세제곱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x제곱에 이렇게 하면 8x제곱이니까 플러스 6x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6x에 이렇게 하면 플러스 16x니까 없고요. 1창 없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32 이렇게 전개되네. 그치? 근데 이거 넘어오면 x세제곱 플러스 6x제곱 마이너스 160. 자, 여기까지 정리됐으면 그 다음 이제 할 일이 뭘까 세보나. 근데 이 3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잖아. 뭐 해야 돼요 이제? 대입해야 돼, 그치? 1부터 대입하는 건데, 뭐 사실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값은 양수인 거죠. 길이를 찾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높이는 x-2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최소한 x가 2보단 커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3부터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3은 여기다 절대 0 될 수가 없어요. 160의 약수가 아니거든. 그치? 그럼 3도 탈락이야. 그 다음 후보는 누구냐면 4죠. 그죠? 그럼 4부터 대입해 보는 거야. 상황에 맞는 x값을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4를 대입하면은 64 플러스 16 곱하기 6이면 96 되잖아요. 그죠? 4 넣으면 0 되죠. 4 넣어서 0이 된다 그러면 그냥 답은 4입니다 하시면 돼요. 대부분 이런 활용 문제들은 4 집어넣어가지고 조립제법 남아있는 이제 2차 방정식 뽑으면 그게 허근을 갖거나 혹은 음수를 갖거나 상황에 맞지 않아. 그치? 그래서 자, 이런 문제들은 집어넣어가지고 4 집어넣어서 0 되네 하면 거의 90%는 얘가 답이에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해보려면 이게 해가지고 조립제법 마지막에 그 2차 방정식까지 확인해보는 게 가장 정확하겠지만, 대부분은 해보면 집어넣어서 0 되는 거 찾으면 걔가 답입니다. 그러니까 식을 잘 완성하시고 얼마 집어넣으면 0 될까를 생각해 보시는데, 활용 문제다 보니까 상황에 맞는 x값을 우리가 적용해서 그것들을 대입해 주시면 편하다. 자, 그럼 340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63쪽에 340번. 이것도 식 세워가지고 답 찾아보세요. x에 대한 3차 방정식을 정확하게 완성하고 그리고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해보자. 자, 340번.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봤다면 식이 이렇게 나왔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2 빼기 2x,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15 빼기 2x 이렇게 되는 거니까 밑면의 넓이가 12 빼기 2x 그리고 15 빼기 2x, 요게 밑면의 넓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요렇게 세우면은 x 자체가 이제 이 상자의 높이가 되는 거니까 여기다 x까지 곱하면 요게 176이 된다. 그죠? 그럼 한번 쫙 전개시켜가지고 2로 한번 나눠주면 요런 3차 방정식이 만들어지죠. 2x 세제곱 마이너스 27x제곱 플러스 90x 마이너스 88은 0. 여기까지 정리를 딱 하고 그 다음에 숫자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어차피 여기서 이 x자리에 들어갈 숫자는 아무리 커도 5 이하예요. 그쵸? x가 6 돼버리면 이게 0 돼버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x는 1, 2, 3, 4, 5 중에 하나일 거고, 그러면서 또 88의 약수여야 되잖아. 88의 약수니까 1, 2, 4 정도가 후보인 거지. 근데 1 넣어봐도 안 되고, 그죠? 2 넣어보면 바로 0 됩니다. 그래서 2 넣어서 0이 됐다? 그러면 x는 2구나 이렇게 찾아버리시면 되겠죠. 그쵸? 자, 넘어가겠습니다. 식을 잘 세우면 금방 풀리는 문제고요. 자, 164쪽에 있는 거는 요거는 이제 예전에 우리가 인수분해 같은 거 하면서 상반식이라는 거 본 적이 있는데, 그 상반식에다가 는 0을 붙여가지고 상반방정식이라는 친구가 등장을 했어요. 이 상반방정식의 특징은 요 개수들을 보시면 4차 방정식인데 개수가 가운데 있는 C를 기준으로 요렇게 좌우 대칭의 개수를 갖고 있는 요런 애를 상반방정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특강하고 있는 친구들은 바로 며칠 전에 한 것 같은데, 어젠가? 지난 시간인가? 그치? 상반식 인수분해하는 거 했었잖아? 그러면 상반방정식도 그런 식으로
자, 여기 예시가 하나 나와 있으니까 요 놈을 가지고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요런 애를 딱 만나면 개수가 지금 대칭을 이루고 있잖아. 그래서 상반 방정식이구나. 그러면 첫 번째 할 일은 x제곱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전체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6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38 플러스 x분의 5 그리고 x제곱분의 6 요렇게 만들어지죠. 자, 그 다음에 같은 개수를 갖는 애들끼리 모아주세요. 같은 개수는 요 놈이랑 요 놈. 얘네를 앞으로 당겨서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요 놈이랑 요 놈. 이것도 5로 묶어가지고 x 플러스 x분의 1로 만들고 그리고 끝에 마이너스 38 요걸 이제 상수항으로 빼주는 거지. 요런 구조로 쓴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치환이 들어갈 건데 상반 방정식의 포인트는 내가 요 부분을 뭐 x 대문자 x로 치환한다라고 가정할까요? 그럼 얘를 x로 치환하는 순간 예린아 얘는 자동으로 뭐가 된다? 그치, x제곱 마이너스 2로 치환된다. 여기가 포인트지. 준환이 알고 있어? 우리 곱셈 공식 변형에서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거 만들려면 x 플러스 x분의 1을 통째로 제곱한 다음에 뭐 빼요? 이거 하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요 부분을 내가 x로 치환을 한다면 당연히 그거 제곱 빼기 2가 얘가 되는 거지. 그죠? 이 두 가지 치환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6x제곱 하고 요거 먼저 써서 플러스 5x 그 다음에 6하고 곱하면 마이너스 12니까 얘까지 해서 요렇게 2차 방정식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럼 얘를 이제 인수분해 가지고 풀어주시면 되겠죠. 이거 인수분해 하면 2, 3인가? 2, 3에 5하고 10 주면 되겠다. 그지? 15랑 20 되는 거니까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자, 그래서 2x 마이너스 5 그리고 3x 플러스 10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건 이런 뜻이잖아. x가 2분의 5가 나오거나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0이 나와요. 이런 뜻이지. 근데 건우야, 이 라지 x가 뭐였죠? 그지? x 플러스 x분의 1이었지?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 x 플러스 x분의 1의 값이 2분의 5이거나 또는 x 플러스 x분의 1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0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준혁아 이제 이건 어떻게 풀어? 여기서 x를 구하려면 대입한다. 뭐 대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숫자가 복잡해지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정석적인 방법으로 풀려면 양변에 2x 곱하면 돼요. 다시 2차 방정식 모양으로 돌아오는 거지. 그치? 양변에 2x 곱하면은 2x 제곱 플러스 2는 5x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럼 넘겨서 인수분해하면 되지. 그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인수분해 하시면 1, 2에 2, 1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x값이 2 또는 2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옆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3x 곱하면 되겠죠. 양변에 3x 곱하면 3x제곱 플러스 3은 마이너스 10x니까 넘겨서 3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3은 0 또 인수분해하면 1, 3, 3, 1 풀풀 그럼 x값은 마3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최종적으로 4개의 근을 얻는 이런 것이 이제 상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상반 방정식. 근이 총 4개인 거지. 이렇게 4개. 이거는 정식 교과 과정은 아닌데 문제 풀다 보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상반식을 인수분해하고 이런 것들 앞에서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연습 문제로 넘어가면 165쪽은 아까 한 문제 풀었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되고 166으로 가겠습니다. 166쪽에 349번 349번
약간 어려운데 일단 이제 충분히 좀 문제를 읽어보시고 같이 해볼게요. 자, 차근차근. 3차 방정식에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알파, 베타 중 실수는 하나뿐이고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2베타일 때 베타 제곱 플러스 감마 제곱은 이랬습니다. 우선 이 3차 방정식에서 얘다마 처음 해야 될 일은 또 뭘까요? 그죠? 일단 그 인수분해 해가지고 근을 하나 뽑아내야 되겠지. 물론 얼마 집어넣으면 0 될까 생각해봐도 1이라는 근이 딱 생각이 나죠. 그쵸? 그래서 1로 조립제법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더 먼저 보이네. 앞에 두 개는 x제곱으로 묶고 뒤에 두 개는 마이너스 k로 묶으면 요렇게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x-1 하나 뽑아내고 남은 건 x제곱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되겠죠. 그치? 자, 그래서 1이라는 근은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나머지 근이 하나 더 있을 텐데 알파와 베타 중에 실수는 하나뿐이고 그랬잖아. 그치? 알파와 베타 중에 실수는 하나뿐이고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알파, 베타 중 하나가 1이란 얘기죠. 맞죠? 왜냐면 여기서 지금 1이라는 근이 반드시 하나 나오잖아.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근 두 개가 나올 텐데 이런 게 가능하니? 여기서 만약에 나오는 두 근이 하나는 실근 하나는 허근 이게 가능하니? 불가능하죠. 요 2차 방정식에서 나오는 거는 둘 다 실근이거나 둘 다 허근일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만약에 여기서 둘 다 실근이 나와버리면 알파, 베타, 감마가 다 실근이 되는 거잖아.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없겠죠. 따라서 여기서는 두 허근이 나올 겁니다. 두 허근이 나올 거니까 결국 이 3차 방정식의 유일한 실근은 1인 거예요. 그런데 알파와 베타 중에 실수가 하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알파가 1이거나 아니면 베타가 1이거나. 맞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알파가 1이라고 가정하면 알파가 만약에 1이라고 가정하면 자, 여기다가 집어넣어봐.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1은 마이너스 2베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베타가 뭐가 돼?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실수가 되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알파, 베타 중에 실수는 하나뿐이고 라는 말의 모순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모순된 결론이 나와. 그럼 알파가 1이 아니란 얘기잖아. 그럼 누가 1이야? 베타가 1인 거지. 그치? 그럼 베타가 1이라고 가정해봐. 그럼 베타가 1이면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알파는 뭐가 돼요? 알파는 풀마 루트 2 i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그러면 요 x는 1이라는 근 말고 이 나머지 두 허근이 풀마 루트 2 i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게 풀마 루트 2 i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이 요 2차 방정식 부분이 x제곱 플러스 2는 0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k 값을 물어보면 k 값은 몇이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고. 자,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냐면 베타 제곱 플러스 감마 제곱을 물어봤으니까 지금 우리가 베타가 1인 게 맞는 거잖아. 그죠? 베타가 1인 게 요게 지금 틀린 거고 요게 맞는 거니까 베타가 1인 게 맞는 거야. 그러면 알파와 아까 여기서 풀마 루트 2i라고 말했던 게 한 개는 알파고 하나는 감마였던 거죠. 요 두 개가. 그죠?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나온 근이 베타니까 여기서 나온 두 근이 알파랑 감마였던 거예요. 그 알파랑 감마가 지금 풀마 루트 2i인 거죠. 그러면 마지막에 물어본 거 요거 베타 제곱 플러스 감마 제곱 요거는 베타가 1이니까 베타 제곱은 1인 거고요. 감마 제곱은 요걸 제곱한 거잖아. 그치? 요걸 제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마이너스 1, 5번이 되겠습니다.
이 풀이 과정은 지금 바로 이해가 안 된 친구들은 다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350번 보겠습니다. 350번. 자, 350번 문제는 자, 이것도 일단 3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준혁아, 이번에도 뭐부터 하고 가야 될까? 0되는 숫자. 그치, 0되는 숫자를 찾고 가야 돼. 근데 얘는 0되는 숫자 찾는 게 조금 어려워요. 아까 말한 것처럼 A가 껴있으니까 A가 사라지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치? 근데 A가 사라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보니까 지금 여기 마이너스 A에다가 X제곱이 이렇게 곱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또 마이너스 5AX가 있고요. A제곱도 있어요. 혹시 보이니? X에 얼마를 넣으면 0 되는지? 일단 A제곱이 문제죠. 그죠? 내가 X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 넣어봐도 A제곱이 안 나와, 앞에서는. 그치? 근데 여기 끝에 A제곱이 있어. 그럼 이거 어떻게 없애나? 혹시 아이디어 있나요? 아이디어? 루트 A? 비슷한데 루트 A를 집어넣으면 루트 A 집어넣으면 이게 마이너스 A제곱이 되지만 여기서 또 루트 A가 여기랑 붙어가지고 마이너스 5A 루트 A가 나올 거 아니야. 그게 안 없어지잖아. 그치? 아무튼 X자리에 그냥 뭐 1이나 뭐 마이너스 1이나 그런 숫자를 집어넣어서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X에다가 그럼 뭘 넣어봐? A를 넣는 거야. 봐봐. A를 넣으면은 이 앞에 있던 X세제곱도 A가 들어가니까 얘가 A세제곱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식 전체에다가 X자리에 A를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A세제곱 플러스, 자, A제곱이 분배되니까 4A제곱 마이너스 A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A제곱 플러스 A제곱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럼 잘 보면 A세제곱 사라졌죠? 그리고 남아있는 거 보면 0 되네. 그죠? 이거는 A를 넣어야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A로 조립제법을 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숫자를 집어넣어가지고 가망성이 없다. 그러면 A로 조립제법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A 한 다음에 1, 4 빼기 A, 마이너스 5A, A제곱. 자, 내려오고 곱해지고 더해지고 곱해지고 더해지고 곱해지고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x-a 하나 뽑고요.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a는 0. 여기까지 일단 만들어 놓는 것이 1단계. 그러면 예린아, 이제 여기서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도록 그랬잖아. 그치? 이 문제는 정답률이 상당히 낮을 겁니다. 왜냐면 여기까지 오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세실근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뭐 써야 돼? 서로 다른 세실근이라는 말은 익숙하지 않지만 서로 다른 두실근이라는 말은 익숙하잖아. 그치? 뭐 써야 돼? 판별식 써야 돼. 판별식. 그치? 판별식.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크다. 자, 요 부분에 대해서 판별식을 쓸 거예요. 요 부분에 대해서 얘의 판별식이면은 4 플러스 a잖아. 요게 0보다 커야, 그래야 요 밑줄근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실근을 가지게 되잖아. 그쵸? 그래서 그거를 먼저 써가지고 a가 지금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요거까지 찾았어요. 그럼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러면 마이너스 4보다 크고 음의 정수 a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4보다 크면은 마3, 마2, 마1 해가지고 3개 이렇게 쓸 확률이 높거든. 근데 이 문제 답은 3개가 아니야. 잘 생각해봐요. 우리는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기를 원하잖아. 근데 얘가 보장해주는 것은 뭐예요?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만 보장해 주는 거잖아. 그러면 아직 어떤 가능성이 남아있어?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는데 그 둘 중에 하나가 얘랑 겹치면 어떡해? 그럼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아닌 거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어떤 가능성을 체크를 해줘야 되냐면 여기서 나온 A라는 해가 여기서 다시 한번 나오지 않게 해줘야 돼요. 그죠? 다시 말하면 요 2차 방정식이 A라는 해를 가지면 안 돼라는 거지. 그치? 그럼 예린아 요 2차 방정식에다가 X자리에 A를 어떻게? 넣어봐서 0이 되면 안 돼. 이렇게 조건을 하나 다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요 2차 방정식에다가 A를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A를 X자리에다가 A를 집어넣어봐요.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A는 0 되는 거니까 A로 묶으면 A 플러스 3은 0 이렇게 돼서 A는 0이 아니고요. and A는 마이너스 3도 아니야 라는 조건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여기서 걸리잖아 지금 마이너스 3. 그치? 그래서 아까 우리가 A 값이 이렇게 3개네 했던 것 중에 마이너스 3이라는 애는 탈락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몇 개만 답이다? 2개만 답이다. 이렇게 풀어주셔야 돼. 그치? 그래서 마지막 조건 여기서 나오는 해가 여기서 또 나오지 않게 해야 된다. 그치? 그거를 생각하셔가지고 마지막에 저 마이너스 3 걸러내는 작업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정이 있는 문제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351번 이 문제까지 풀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351번은 3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이 한 개일 때, 자, 우선 3차 방정식이니까 이번에도 건우야 우리는 제일 먼저 근부터 하나 뽑아내고 싶어. 그죠? 그러니까 인수 정리를 한번 쓰고 싶어. 그럼 x에 얼마 넣으면 0 되니? 이건 좀 쉽게 보이네. 1 넣으면 0 되죠? 그죠? 1 넣으면 지금 k가 사라지는 게 보이잖아. 그래서 1 넣으면 0 된다. 1로 조립제법 할게요. 그러면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k 플러스 4 그 다음에 2k 내려오고 곱해지고 더해지고 곱해지고 더해지고 곱해지고 0 이렇게 되죠. 그러면 x-1 하나 뽑고요. 여기 남아있는 것들 지금 2로 묶을 수 있죠. 그죠? 2로 묶을 수 있으니까 2로 한번 묶어요. 2로 묶어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는 0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준하나 이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이 한 개라 그랬잖아. 그지? 근데 이미 우리는 실근 하나를 얻었죠. 그죠? x는 1이라는 실근이 하나 떡하니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럼 이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이 한 개입니다 라고 하는 건 이 뒷부분 있잖아.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1 말고 다른 실근이 여기서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서로 다른 실근이 한 개가 넘어가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은 결국 어떤 근을 가지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치? 아예 허근을 가져버리거나 아니면 어떤 가능성이 있어? 얘도 실근을 갖긴 갖는데 그 실근이 얼마가 되면 그치? 1이라는 근이 되면 그리고 그 1이 여기서의 중근이 된다면 그러면 이 3차 방정식은 하나의 실근만 갖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자, 이 부분을 fx는 0이라고 이름을 붙여보면 가능성이 두 가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fx는 0이라는 방정식이 허근을 갖게 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 가능성은 f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x는 1이라는 중근을 갖게 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치? 그러면 첫 번째는 허근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그냥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중근을 갖는 건데 이거는 1이라는 중근이 나올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중근을 갖는 판별식을 먼저 써보면 중근을 갖는 판별식은 1 마이너스 플러스 k는 0이 돼야 중근을 갖는 거잖아. 그러면 k가 마이너스 1이니까 k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여기다 다시 집어넣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돼가지고 아 그러면 중근을 갖는 상황을 확인해 보니까 1이라는 중근을 갖죠. 그러면 이 3차 방정식 자체가 그냥 1이라는 식은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것도 가능한 겁니다. k가 마이너스 1일 때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허근을 갖는 경우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쓰시면 요거는 k가 1 플러스 k인데 요게 0보다 작은 거니까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니까 최종적인 답은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요렇게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3차나 4차 방정식에 대한 문제들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근을 하나 뽑아놓고 나머지 상황이 어떻게 돼야 될까? 이걸 판단해 보시면 돼요. 자, 밑에 그 실력업 문제들은 어젯밤에 다 올려놨습니다. 숙제할 때 참고하시고요. 다음 페이지로 가서 167쪽에 있는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는 아까 설명을 다 했어요. 그쵸? 요거는 이제 암기해가지고 써먹어 주시면 되고 규칙이 뭐 간단해. 분모는 계속 A고 분자는 B, C, D 순서로 가고 부는 마, 풀, 마 이렇게 가는 거니까 금방 외울 수 있습니다. 쓰다 보면 금방 외워질 거고요. 자, 그럼 이 근각계수의 관계를 활용해가지고 요것도 할 수 있겠지. 우리 이런 거 배웠잖아. 만약에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두 근이 뭐 2랑 5인 2차 방정식을 찾으세요. 이런 상황 있잖아. 이렇게 두 근을 주어주고 2차 방정식을 찾으세요. 세번아 이럴 때 우리는 뭘로 찾는 게 제일 빠르다고 배웠지? 합과 곱으로 찾는 게 제일 빠르다고 배웠지. 그죠? 그래서 얘네 둘의 합과 곱을 찾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은 0이다. 이렇게 하면 제일 빠르게 2차 방정식을 완성할 수 있었잖아. 그죠? 그럼 이걸 3차로 갖고 와보자고. x 세제곱의 개수가 1이고요. 만약에 세 근이 예를 들어 1, 2, 5인 3차 방정식을 찾으세요 그랬어. 그러면 이번에는 2차에서는 합하고 곱만 있으면 되지만 3차에서는 개수가 3개잖아요. 그죠? x세제곱 뒤에 3개의 숫자가 필요하잖아. 그 3개의 숫자를 뭘로 찾으면 되냐? 합이랑 둘씩 곱한 합이랑 그리고 곱이랑 요렇게 3개를 배열해가지고 3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겠죠. 그쵸? 한번 해봐요. 합 구해볼게요. 얘네 셋을 그냥 더하는 거니까 합은 8. 그 다음에 둘씩 곱한 합을 구해볼게요. 둘씩 곱한 합 이렇게 하면 2 플러스 이렇게 하면 10 플러스 이렇게 하면 5 그러면 17이 둘씩 곱한 합이죠. 그리고 곱은 얼마야? 싹 곱하니까 10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세 근을 갖는 3차 방정식을 만들려면 배치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x 세제곱으로 시작한 다음에 자 마이너스 합 x제곱 해줄 거고 그리고 그 다음 자리가 누구겠어 이제? 얘겠지. 그치? 둘씩 곱한 합. 둘씩 곱한 합이 오고요. x 붙여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곱은 0 해주면 3차 방정식 완성되는 거지. 그죠? 그러므로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찾아 놓은 다음에 그대로 자기 위치에 집어넣어 주기만 하면 돼. 그럼 x세제곱 마이너스 8x제곱 플러스 17x 마이너스 10은 0 하시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에서 2차 방정식 찾기 했던 거를 그대로 3차로 갖고 와가지고 적용할 수 있다. 요거를 이제 알파, 베타, 감마를 가지고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합 x제곱 플러스 둘씩 곱한 합 x 빼기 곱은 0 이렇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168페이지에 켤레근의 성질이라고 있는데 이 켤레근의 성질은 우리가 2차에서 배웠던 거랑 똑같아요. 만약에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이면 또 다른 한 근 중에 p 마이너스 q 루트 m도 있으면 좋겠잖아. 얘다 막 그 기억나? 켤레근의 성질을 활용할 때는 반드시
조건을 체크하라 그랬죠. 그죠? 지금같이 무리수의 켤레근을 쓰려면 무슨 조건이 필요하다? 모든 개수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필요해. 그치? 조건만 잘 체크하라 그랬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허수의 켤레근을 쓰려면 이렇게 둘이 같이 세트로 나온다 라고 확신을 하려면 무슨 조건이 필요해? 그죠? 개수가 실수라는 조건이 필요한 거야. 그치? 개수가 실수. 요게 아니구나. 요걸 표시해야 됐구나. 모든 개수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필요하고요. 모든 개수가 실수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조건이 문제에 나와 있는지 체크를 하라 그랬죠. 이 조건 없으면 켤레근의 성질 쓰면 틀리는 겁니다. 그치? 이 조건을 안 넣어줬다는 건 켤레근을 쓰지 말고 풀어라는 의미거든. 그러니까 그냥 켤레근 쓰면 틀리게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치? 요걸 체크하고 쓰셔야 되겠고, 그럼 예를 들면 밑에 있는 예제 한번 보시면, 자,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1 플러스 i예요. 그럼 예린아 1 플러스 i가 있으니까 1 마이너스 i도 같이 쓰고 싶잖아. 근데 이걸 이렇게 같이 쓰려면 뭘 확인해야 된다고? 그치, 실수라는 조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여기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 3차 방정식의 세 근 중에 이미 몇 개를 알고 출발하는 거야? 2개를 알고 출발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 그리고 나머지 하나를 알파. 요렇게 세 개 딱 잡고 스타트하면 되지. 그치? 자, 그럼 이 세 개를 가지고 이제 알파가 얼마인지를 여기서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준하나, 방금 우리가 근과 계수 관계하면서 세근의 합이 뭐라고 배웠지? 공식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배웠지? 그럼 여기다 적용시키면 뭐겠어? 세근의 합이 3이죠? 3. 근데 세근이 요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1 플러스 i랑 1 마이너스 i랑 알파를 더하면 그게 3 나와야 돼, 이런 거잖아. 그지? 그럼 요렇게 이렇게 지우고 생각하면은 알파가 얼마인 거야? 1인 겁니다. 1. 그래서 알파는 지금 1이니까 우리는 세근을 모두 알아요. 자, 그럼 이제 둘씩 곱한 합 가겠습니다. 둘씩 곱한 합 가볼게요. 그러면 요렇게 둘이 하면 얼마지, 건우야? 요렇게 둘이 곱하면 2.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은 이거 어차피 이거 1이니까, 그치? 이렇게 곱하면 그냥 1 마이너스 i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이렇게 둘 곱해도 1 플러스 i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요게 둘씩 곱한 합이죠. 그리고 시윤아, 둘씩 곱한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는 뭐라고 쓸 수 있어? 뭐라고요? 저 a분의 c. 그럼 여기다 적용시키면 뭐가 되는 거예요? a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여기서도 i는 지워질 테니까 a가 얼마구나? a가 4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겠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곱하면 되죠. 세근의 곱. 아까 얘네들이 곱한 게 2였잖아. 거기다 1 곱해봤자 2일 거 아니야. 세근의 곱은 2고요 2가 그대로 마이너스 b하고 같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활용해주면 빠르게 A, B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켤레근과 근과 계수 관계를 같이 이용해서 이해하고 써먹어줘라 이런 얘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숙제는 개념 원리는 169까지고요. 숙제 개념 원리는 169까지. RPM은 그 83쪽하고 그 다음에 86부터 87까지 아니 88까지 이렇게 2장입니다. RPM 2장이고 개념 원리는 169까지 이렇게가 숙제가 되겠다. 그래서 화요일까지 숙제 잘 해오시고 화요일날도 특강 있는 친구들은 특강 시간에 잘 맞춰서 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어요.